경찰 5명이 달려들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박종철은 끌려간 지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미 인권 변호사들이 있은 걸로 알아요. 뭐 직책은 뭔가 나중에 다 알아진 일이지만 황인철이는 어떤 직책이다, 조영래는 어떤 직책이다, 이건 나중에 알아진 일이지만은 그때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사건을 갖다가 일회를 한 이후에 즉시 황인철 변호사는 그 자기들의 그 일련의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답니다. 했을 때 어려운 변호사들, 어렵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영래 변호사는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당을 내렸답니다. 이즈음 조영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서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권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지독한 감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87년 2월 초순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초안이 다 완성되면 인쇄 직전에 오케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제 인쇄해도 좋다. 교정도 다 보고 고칠 것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인쇄 넘어가기 직전에 그 오케이를 넣기 위해서 그 감시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래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몰래 약속을 해서 일요일 날 어떤 장소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한변호사협회 이름으로 인권보고서 1권이 나오자 정부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권 집필을 막 마치려는 순간 조영래는 박종철의 소식을 듣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이 억하고 죽었다며 경찰은 고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조영래는 그 즉시 고문공청회를 열어서 그동안 군사정권이 저지른 고문 사건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 높이 50cm, 넓이 6cm에 눌리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이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고문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국민들은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조영래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담배를 여기에 끼운 담배를 또 가져와가 이불을 안 끄고 이불하고 연결하고 폈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아버님 내가 담배가 좀 셉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철이의 사건에 대한 소송 문제를 자기가
우리 선배 변호사들하고 아니 구구하게 말하자면 논의를 하고 언론을 했으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이미 87년이 거의 다 지내갈 무렵인데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야, 이것이 사건화도 안 될 정도로 같으면은 이거는 개죽음 중에도 이거는 이상하게 돼버리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조 변호사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추모 집회를 열었고 학생 시민들은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여나갔습니다. 결국 이 목소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래에겐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인권 변호 활동은 변호사가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산재환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노해 시인이 손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시까지 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 변호사는 아마 법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실태를 너무나 절감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산재 문제 상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하게 됐고요. 1985년 정부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인 배우 오페럴 노조원을 구속하자 구로지역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오페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제회사로서 주로 미국 수출 의류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주로 겨울 모피 코트나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워낙에 등치가 큰 데다가 겨울 걸 여름에 만드니까 실내 온도가 거의 뭐 42, 3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무덥고 그때 당시는 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미식열, 모타열 이런 걸 합치면은 뭐 한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그래서 작업 시작한 지 한두 시간만 되면은 발등도 이렇게 찐빵처럼 하얗게 부풀러 오르고 또 온몸에 이 작업복이 다 젖고 그런 상태였죠. 노동지옥이라 불렸던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해고당했습니다. 조영래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이들의 변론에 나섰습니다. 저희로서는 소위 그때까지 활동해오던 장년층의 변호사들과 청년층의 변호사들이 하나의 단체로 조직화된 힘을 만들면서 조직적인 인권 변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효시가 대우오페럴 사건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인 정법회는 훗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그 맥을 이어갑니다.